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운명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째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괜찮다고 둘이서도 충분하다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항상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죠. 그런데 옆집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둘 다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8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려왔더라고요. 처음엔 친척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입양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사실 그 옆집 부부는 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고기를 구워 먹어서 복도까지 연기가 자욱했고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어대곤 했어요. 무엇보다 쓰레기를 현관 복도에 그냥 내놓아서 냄새가 심했죠. 제가 벌레 생기니까 쓰레기를 복도에 두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부탁해도 건성으로 알겠다고만 하고 전혀 바뀌는 게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서연이가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종종 서연이와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항상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8살 아이가 말이에요. 그때마다 서연이는 의기소침해 보였고 인사를 해도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이에 대한 걱정이 커졌어요. 그 아이를 마주칠 때마다 점점 더 의기소침해 보였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났을 때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부부가 다투는 소리였는데 옆집 아세댁에게 아이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당신이 데려온 거잖아. 이제 어떡하라고. 우리 아이 생겼는데 쟤를 어떻게 키워 하는 소리들이 들렸죠.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며칠 계속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집이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이를 보고 오는 길에 장을 봐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리 집으로 향하는데 옆집 문 앞에서 서연이가 쪼그려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서연이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만 두고 다 가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8살짜리 아이를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우선 우리 집으로 들어오자. 응.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라왔어요. 옆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이미 이사를 다 간 후였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상의한 후 바로 구청에 신고했어요. 아동 유기 사건이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했죠. 다음 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나왔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서연이와 면담도 했죠. 직원분이 말하길 서연이를 일단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연이가 또 한 번 버려진다는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서연이를 우리가 키우자고,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되고 싶다고요. 남편도 서연이를 며칠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나 봐요. 고민 끝에 입양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다음 날 다시 온 직원분께 저희 부부가 입양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임시보호 형태로 서연이를 저희가 맡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대신 정식 입양 절차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서연이는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임시보호 상태였죠. 입양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먼저 입양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주말마다 몇 주에 걸쳐 교육을 들었죠. 그 다음엔 가정조사가 있었어요. 집안 환경, 경제 상황, 부부관계 등 정말 세세하게 조사받았어요. 서연이와의 생활 모습도 관찰받았고요. 무엇보다 옆집 부부를 찾아야 했어요. 파양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새로운 입양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다행히 관련 기관에서 찾아주었어요. 그들도 이미 파양 의사를 밝혔고 필요한 서류 절차를 진행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동 유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들어보니 그들은 벌금을 내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서연이를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서연이는 저희와 함께 지냈지만 늘 불안해했어요. 언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서연이는 계속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제가 다른 일로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움찔하고 밥 먹을 때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또 버려질까봐 걱정하는 게 눈에 보였죠.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가 일부러 더 밝게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으려고 만들어내는 억지 웃음이었죠. 그리고 집안일에 대한 강박이 심했어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하겠다고 했어요. 설거지, 빨래 개기, 청소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척척 해내려고 했죠. 아마 도움이 되지 않으면 또 버려질까봐 그런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마음을 열면서 조금씩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게 됐어요. 처음엔 옆집 부부가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일을 시키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고 실수라도 하면 혼나기 일쑤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서연이는 이제 우리 딸이고 우리 집에서 마음껏 먹고 놀고 그냥 아이처럼 지내면 된다고요. 넌 8살이고 집안일은 어른이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서연이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줌마라고 부르던 것을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고 억지로 만들어내던 웃음도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에 대한 강박은 남아있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돌봤죠. 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고민이 있을 때는 언제든 들어줬어요. 진짜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요. 저는 낳지 못하는 아이였기에 저에겐 더욱 소중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적응을 잘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서연이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만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도 서연이는 종종 혼자 있고 싶어 했어요. 아마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연이는 자주 물어봤어요. 자신이 말썽 피우면 다른 데 보낼 거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몇 번이나 말했죠. 서연이는 우리 딸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보내지 않을 거라고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면 서연이는 안심한 듯 웃어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활발해지고 밝아지고 무엇보다 저희를 진짜 부모처럼 따르게 되었어요. 억지로 짓던 웃음도 사라지고 진짜 웃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집안일에 대한 습관은 여전했어요. 서연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죠. 처음엔 어둡고 쓸쓸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고 따뜻한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 변화를 보면서 서연이가 정말 우리 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서연이는 잘 적응했어요. 공부도 곧잘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특히 미술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도 생겼고요. 서연이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 건 엄마가 할 거라고, 넌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때라고 해도 서연이는 계속 그랬어요. 어느 날 저는 서연이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사실 전 엄마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날 엄마로 만들어준 서연이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이제 우리 딸이고 집안일을 하든 안 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고 그냥 서연이 자체를 사랑한다고요. 그때 서연이가 처음으로 제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안 버릴 거냐고 재차 확인하듯 물어봤고 저는 언제까지나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죠. 그날 이후로 서연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집안일에 대한 강박도 줄어들고 더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었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서연이는 미술 특기생으로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저희는 정말 자랑스러웠죠. 서연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식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낯선 여자 한 분이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서연이의 친엄마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연이는 깜짝 놀라서 제 뒤로 숨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그 여자는 자신이 서연이의 친엄마라고 소개를 했어요. 서연이를 낳고 혼자 키우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때 서연이는 3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씨는 서연이를 보낸 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을 버티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서연이가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입양 가정을 찾는데 2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가정에서는 다시 파양되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미영 씨는 서연이가 정말 많이 컸다고 예쁘게 자랐다고 하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놀란 것 같았는데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미영 씨가 서연이를 다시 데려가고 싶다고 하자 서연이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서연이는 왜 자신을 버렸냐고 지금 와서 왜 찾냐고 소리쳤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또 버려질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쏟아냈죠. 미영 씨는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서연이는 듣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이미 엄마가 있다고 다른 엄마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날 미영 씨는 그냥 돌아갔어요. 서연이는 며칠 동안 예민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죠. 미영 씨 이야기만 나오면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연이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영 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그래도 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일 거라고요. 처음엔 서연이가 듣기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2주 후 미영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연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처음엔 만나기 싫어했지만 제가 설득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했어요. 미영 씨는 서연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너무 어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하루도 서연이를 잊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처음엔 화난 표정이었지만 미영 씨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미영 씨는 가끔 찾아왔어요. 서연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안부만 묻고 갔어요. 서연이도 처음엔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서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미영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어색했지만 서연이는 미영 씨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미영 씨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얘기했어요. 3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 5살 된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서연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서연이가 원한다면 언제든 데려와도 좋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씨는 서연이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했어요. 새 가족들도 서연이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서연이는 고민 끝에 저희와 계속 살겠다고 했어요. 미영 씨를 이해하고 용서하지만 이제 자신의 가족은 저희라고 했죠. 미영 씨는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서연이의 마음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대신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서연이는 미영 씨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만 서연이는 항상 확실히 했어요. 자신을 키워준 진짜 엄마는 저라는 걸요. 그때 미영 씨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키워주신 은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받아달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까 현금이 들어있었는데 1억 원이었어요. 미영 씨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미영 씨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서연이를 위해서 써달라고, 자신이 못해준 것들을 이걸로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미영 씨의 간곡한 부탁에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서연이를 위해서만 쓰기로 마음먹었죠. 그 후로 미영 씨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서연이와 시간을 보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서연이도 미영 씨를 편하게 대하고 있어요. 지금 서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미술대학에 가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다고 해요. 집에서 통학하고 싶다고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기 싫다고요. 미영 씨가 주신 그 1억 원은 아직 손대지 않았어요. 은행에 따로 저축해 두었죠. 서연이 대학 갈 때나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할 때 쓸 생각이에요. 요즘 서연이는 미영 씨와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함께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해요. 저도 때로는 같이 나가곤 하죠. 미영 씨도 이제는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항상 미안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서연이는 저에게 늘 감사해해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진짜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자주 말해요. 지난달에는 서연이 생일이었어요. 서연이가 저에게 와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제게 너무 고마운 딸이에요. 때로는 인생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집 부부가 서연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희는 서연이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라는 소중한 딸을 만나게 해준 운명에게, 그리고 서연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에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꿈을 이루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제 앞으로의 즐거움이에요. 10년 전 그날 8살 서연이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아이가 내 인생에 이렇게 큰 기적을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죠. 제가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